자, 월가의 뉴스레터 오늘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상 색깔이 시장과 잘 어울려요. 쑥색. 녹색. 예. 쑥색. 예. 쑥색이면 안 좋죠. 좀 덜 오른 거죠. 예, 광범 완전히 정도. 그냥 형광 형광색. 녹색이어야 돼요. 그 형광색 하나 사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안 최근에 팔아서. 그 자라라는 SP 브랜드 있잖아요. 스파 브랜드에서 그 마지막 세일 때 진짜 세일 많이 하잖아요. 막 80%까지 하잖아요. 그때 근데 제 눈에 딱 띄었던 탑이 하나 있었어요. 네. 민소매라서 제가 아마 여기서 조금밖에 못 보이게 입을 텐데 자신감이 아직 없어가지고 이렇게 노출 이런 거에 아직 안 입으셨어요? 아직 배달이 안 왔어요. 배달이 안 왔다. 예, 그거를 하나 샀는데 그걸 왜 샀냐? 네. 색깔이 형광 녹색이거든요. 형광 녹색. 예, 형광 녹색만 보면은 그러면 너무 사고 그거 싶어요. 입고 오시기 전에 네. 카톡 하나 주세요. 뭐라고 뭐 입게요? 같이 저도 형광 녹색 입고. 있어요? 아니 하나 좀 구하면 되죠 뭐. 하나면 H&M이나 저 자라 이런 데 가서 한번 형광 녹색 정말 시장이 난리가 난 날. 뭐 안 좋은 날? 아니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예, 알겠습니다. 예. 새벽에 오늘이 그날이다. 형광녹색 가자 이렇게 한번 오늘 가자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제 시장도 그리고 저희 의상도 형광녹색으로 한번 맞추어서 보여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그러면 뉴스레터 제목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오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제가 제목에 뭐 네. 조금씩 미국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메인으로 다루기보다도 앞에서 조금씩 그냥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까라는 생각에 네. 자, 오늘은 제가 차트를 하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슨 차트예요? 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과거 이제 트럼프 미디어 뭐 다들 아시겠죠? 트럼프 관련주. 네, 그래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해서 이 차트인데요. 지금 이 차트에서 뭐 최근 외신에서 좀 나온 게 7개월 만에 최저점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최저점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 밑에 요거를 지금 깨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요 앞에 저점을. 자, 근데 여기 뽁 튀어올라 요 부분. 예. 앞에서. 이거 보이시나요? 다 보시겠죠? 보이시죠? 앵커님. 예, 보여요. 요게 이제 7월 13일입니다. 오, 피격 사건이 있었던 날. 완전 급등했죠? 예. 자, 미국 대통령은 신이 내린다. 근데 저는 저게 초록불이 아니어가지고 좀 약간 헷갈렸어요. 예. 네, 물론 고점 대비해서 좀 빠져가지고 음봉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 자체가 최근에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과 함께 또는 어떤 뭐 위치적인 부분, 뭐 약간 해리스 부통령에게 조금 밀리면서 네. 주가도 같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아마 야, 이거는 무조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구나라고 했을 때가 아마 요때 보셨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뭐 정치 테마주로 보게 된다면 뭐 이게 가장 대장주겠죠, 사실 트럼프 그쵸. 후보에.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뭐 투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빠졌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 한 마이너스 한 50% 정도 요 고점 대비해서 네. 예,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나온 이유가 최근에 이 어떤 주가의 흐름으로 인해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도 네. 같이 좀 나타내지 않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뭐 돌려서 또 가지고 나왔는데 네. 지금 외신에서도 많이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어. 예, 그 힘을 못 쓰고 있다. 네. 예,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뭐 짤막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 전에는 바이든, 뭐 해리스, 트럼프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막 이게 바뀌나 어쩐다 할 때 예.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건 해리스 부통령이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게 딱 달라지는지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조작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 사실 그때 당시에 경선 당시 그때 당시에도 정말 인기가 없으니까 네. 그냥 뭐 존재감이 뭐랄까 없었어요. 네, 그 경선을 사실 조기 종료했어요 본인은 그때 당시에 끝까지 가지도 않고 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인기가 없으니까 예,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뭐 민주당 대표로 나오다 보니까 뭐 좀 엄청난 또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뭐 이 지지율에 대한 부분을 믿지 마라.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막 이 뭐 설문조사하는 그 기간마다 조금씩 또 차이가 다르죠. 있기 때문에 예, 뭐 또 정치적 색깔도 있고요. 그쵸. 자, 이 부분은 뭐 끝까지 또 가봐야 되고 과거 이제 힐러리 클린턴 사태도 그 사태란 표현 좀 그렇지만은 그 선거인단에서 예, 완전 깜짝 10월달 2016년 10월달에 91%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당선된다고?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확 뒤집어졌으니까요. 뭐 끝까지 선거인단 선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입니다. 2024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최고의 주식, 그러니까 수익률이겠죠. 예, 수익률이 가장 좋은 주식과 또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주식, 뭐 중간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뭐 데이터로 보는 테슬라의 어떤 재고 현황을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테슬라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3%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지만 최근에 또 반등도 강하게 또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재고 상황이 그렇게 뭐 썩 좋지 않다. 이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연준위원들의 여러 연준위원들께서 나와서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는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위원들의 연설 또는 여러 발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9월 금리 인하가 좀 적절하다라는 이구동성으로 예,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자, 이 부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매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뭐 메이시스라는 그런 기업 또 그리고 놀스트룸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백화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백화점의 끝없는 추락이라는 제가 제목을 쓰긴 했습니다. 최근에 매출이 워낙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못했던 엠폭스. 오늘 더 많은 뉴스가 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어제 나왔던 엠폭스 기사를 제가 오늘 나왔던 기사랑 같이 또 버무려서 예, 또 같이 버무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수의 상승 흐름이 와 이렇게 예쁘다니요. 예쁘죠. 예. 이 등산하는 기분이 예. 지수에서는 등산하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나스닥과 S&P 500 이거 보게 되면 막판에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뭐 요거 있었어요? 예, 요게 이제 갑자기 껑충 뛰어 그거 오르면서 뭐죠? 아, 이건 모르겠어요. 뭔가 누군가 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안 올라가겠죠? 샀어요. 저는 예. 안 샀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지수 흐름이 마지막에 이 종가가 참 의미심장하다. 이거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 대한 무슨 정보를 들었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강한 상승이 좀 들어왔고, 다우존스를 먼저 보시게 되면 0.58% 상승했고요. 나스닥 정말 견고하게 올라가죠. 예, 네. 견고하게 올라가는 1.39% 기록을 했고, S&P 500도 0.97%, 러셀 2000 지수 1.22%,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맵을 보시게 되면, 야, 오늘은 뭐 정말 형광색 입고 올 뻔했습니다. 예, 입고 올 뻔했는데, 엔비디아가 4.3%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AM도 오늘도 좋은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또 4%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구글 2%, 테슬라 3%, 또 맥도날드도 뭐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3%, 스타벅스는 뭐 일부 조정을 좀 줬어요. 너무 큰 폭으로 또 상승했는데 일부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부분을 뭐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 HP 컴퓨터, 네, HP가 이제 투자의 하향 소식, 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죠? EL, ST 로더, ST 네, 로더가 ST 로더. 좀 안 좋죠. 예, ST 로더가 뭐 최근에 뭐 매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폭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원진들도 다 떠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손절을 좀 하긴 했지만, 네. 예, 모더나가 손절하셨어요? 다는 아니고 일부. 아니 올해 계속해서 네. 유망주라고 그렇게 저는 다시 살 예정이에요. 그래요? 예. 저가 매수를 위해서 저가 매수를 위해서 한발 물러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저 모더나가 말을 좀 더듬으시는데. 네. 목이 메이네 갑자기. 네. 모더나가 또 이제 또 상승을 했는데 뭐 최근에 많은 이제 백신에 관련해서 또는 뭐 코로나, 엠폭스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또 대표적으로 백신 기업들 그렇죠. 특히나 뭐 바이오텍 기업들이 또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국내 시장은 정말 뭐 백신 코로나 관련주들 난리가 또는 엠폭스 났어요. 관련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행이 될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네. 보도록 하죠.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3.87%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연준 위원들의 여러 좀 긍정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발언들이 시장에 반영을 하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는 큰 폭의 하락을 좀 했습니다. 지금 $74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WTI 기준으로.
지금 중동 전쟁이 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수요에 대한 둔화도 마찬가지로 또 유가 시장에 적용이 되면서 74달러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별 소식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별 소식이 조금 많은데 좀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자, 일단 AMD입니다. 오늘 아마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또 이슈가 된 기업이 AMD인 것 같은데요. AMD가 현금과 주식 거래로 인해서 총 49억 달러의 서버 빌더 GT 시스템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4%대 상승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물론 뭐 일각에서는 지금 엔비디아의 대항마는 사실 AMD밖에 없지 않나. 뭐 물론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가장 압도적이고 앞으로 향후 뭐 몇 년간 엔비디아의 그 압도적인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지만 그래도 뭐 후발주자 또는 뭐 대항마라고 봤을 때는 또 AMD가 가장 유력한 뭐 대항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다음 주 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마 뭐 정말 뭐 D-3일, D-2일 막 이러한 부분이 또 적용되지 않을까. 엔비디아만 지켜보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P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주가 마이너스 3%대 하락했고요. 네. 상승 잠재력이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로 또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트 그린은 뭐 샐러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주가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는데 사실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어요.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지만 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밝다. 자, 이러한 평가를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티로더고요. 2분기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그리고 CEO죠. 파브리지오 프레다. 이분께서 이제 올해 말에 은퇴를 또 시사한다. 올해 말까지는 아니고 아마 3분기 전인가 3분기쯤에 아마 은퇴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네, 주가가 좀 혼조세를 이뤘습니다. 막 상승으로 갔다가 또 빠지기도 했다가 뭐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일부 뭐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푸보TV 어제 제가 디즈니 관련해서 뉴스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반독점 소송으로 인해서 베뉴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출시하려고 하는 베뉴 스포츠 출시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33%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네. 일부 뭐 약간의 뭐랄까요? 뭐 단기 수급이 좀 몰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분의 운영에 대한 구조조정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감원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뭐 소폭 상승했어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더치 브라더스는요. 파이프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주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고요. 뭐 최근 트래픽이 좀 감소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또 쉐이크쉑도 마찬가지로 파이프 샌들러가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주가가 마이너스 3%대 또 동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쉐이크쉑 같은 경우에는 왜요? 악화되는 산업 배경을 언급을 좀 했어요. 좀 비싸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쉐이크쉑? 오늘 맥도날드는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맥도날드 바로 밑에 나오는데 맥도날드에 대해서 에버코어에서는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 시장의 점유율 추세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내놨고 이 부분이 2024년 하반기까지 좀 지속될 것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 햄버거 가게에도 약간 소비의 양극단, 그렇죠. 예, $5 콤보 밀을 살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비싼 뭐 쉐이크쉑을 살 것이냐, 뭐 파이브 가이즈를 살 것이냐,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상장돼 있나요? 파이브 가이즈는 상장이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 자, 그래서 지금도 햄버거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 자기네들끼리 전쟁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인데 네. 뭐 우리나라 쉑쉑도 보면은 밀크쉐이크가 한 6, 7천 원 하지 않아요? 맞아요. 밀크쉐이크에 감자튀김 찍어 먹어야 맛있는데 2만 원이 넘고. 사실 맥도날드도 밀크쉐이크는 있잖아요. 예. 약간의 좀 뭐랄까 맛의 차이, 깊이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허리띠 졸라 매는데 무슨 내 지금 처지에 쉑쉑이냐. 맞아요. 그 국내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 먹어봤는데 얼마요 요새? 싸요. 그거는 한 1,000원? 아니 1,000원까지는 아니고 1,500원? 제가 사실 기억이 사 먹었대면서. 사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느낌이 약간의 음. 숭늉 같은 느낌? 아, 연해서 연애사. 그래서 한 2초 만에 다 먹었습니다. 그냥 꿀떡 삼키니까 끝나더라고. 저 맥도날드 자, 관계자분 계시면요. 예. 조금만 더 타주세요. 예, 예. 카페인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맥도날드 바로 그럼 이어서 볼까요? 맥도날드 방금 말씀을 상향 조정. 네, 뭐 상향 조정을 했고 이제 뭐 이제 목표가를 300불에서 320불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콤보밀에 대한 추세가 그래도 뭐 시장 점유율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에버코어에서는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하니까 이제 맥도날드가 최근에 뭐 많은 좀 이슈가 좀 있었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뭐 소비가 어느 정도 개선될지도 우리가 또 시장에서 같이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커피 1,000원 맞네요. 1,000원이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2024년 5월 기준으로 드립 커피가 1,000원. 드립 커피 싸요. 드립이 그리고 조금 더 진해요. 아메리카노가 2,600원. 그러니까 드립 커피를 드시면은 드립 그렇게 형수도 싸요? 올라가고 좀 더 진하게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저도 사실 요즘에 커피가 거기서 거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싼 커피를 찾는 것 같아. 거기서 거기는 아닌데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맛이 다르긴 한데 어. 예, 원두의 차이도 있고 커피를 좋아하세요? 저는 라떼가 저한테 딱 맞는 그 집들을 좀 찾아다녀요. 제가 원래 라떼를 안 마셨다가 예. 라떼 매력에 한번 빠지고 나서는 각 그 프랜차이즈사의 라떼를 막 다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 여기는 좀 이런 맛이구나. 아 여긴 조금 산미가 있어 조금 더 고소하네. 뭐 이러면서 비교하는 맛이 있는데 스벅의 라떼는 아주 아쉬워요. 예. 그래서 요즘에 계속 라떼는 꼰대력이 네. 라떼 충전으로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실적 내용 어떻게 오늘 어떤 실적 발표가 좀 있었죠? 오늘 실적보다도 네. 이제 상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익률 상위 네, 종목? 수익률 상위 네.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데 네. 저한테 항상 그 실적 발표 내용이 있어요. 그래요? 본인은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 뭐 순서 보세요. 맞죠? 예. 있죠. 예, 알겠습니다. 스무스한 진행을 위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실적 발표 기업들 어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네. 자, 오늘은 뭐 수익률 상위 다들 종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95% 정도의 기업은 이미 벌써 실적 발표가 다 끝난 상태고 소매 기업이 좀 남아 있죠. 그리고 네. 일부 뭐 중국 기업이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잭소놀 미팅에 의해서 시장 변동성이 좀 클 것 같고 일부 종목들에 의해서 뭐 소비 지표가 나오겠지만은 뭐 월마트나 뭐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제가 또 뒤에 가서 뭐 한 수요일쯤에 내일이죠. 내일 이제 제가 방송하는 아마 목요일쯤 방송이 나올 텐데 네. 그때 이제 타겟하고 메이시스, 뭐 TJX 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소매에 관련한 소비에 관련된 가이던스 같이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수익률 상위 목표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아직까지 압도적인 또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1% 상승률을 올해 들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빠졌다고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 빠져도, 예. 지금 151%. 야, 저도 이거 보면서 와. 아직도 151%야? 이랬어요. 아니 엔비디아 빠졌다고 그렇게 뭐 다 끝났냐 이랬는데 네. 151% 올랐는데 한 20% 조정은 그러니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1위가 사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였어요. 원래는. S&P 500으로 이제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를 압도하는 수익률을 딱 보여주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있다 보니까 2위로 좀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121% 상승률을 보여줬다. 21%만 올라도 감사한데. 예, 그래서 121%. 지금 뭐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일라이릴리, 뭐 많은 분들께 좋아하시는 일라이릴리가 58.9%, 그리고 뭐 비스트라, 뭐 지금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기업들 뭐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또 비스트라는 기업도 아마 포트에 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107%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에어로스페이스,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관련 기업들 많이 있고 저는 요즘에 최근에 고데디 고데디. 아빠 가자. 고데디. 예, 고데디. 이 기업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진 않지만 네.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주가를 한번 쳐보세요. 이게 볼까요? 거의 조정 없는 거의 뭐 30cm 자로 싹 선을 그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아니 이거 뭐 조작하는 거 아니죠? 하여튼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메타 플랫폼스가 16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브로드컴 15위를 기록했고요. 메타 플랫폼스, 브로드컴 49%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올해 수익률 상위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올해 수익률 하위 종목인데 인텔. 500위. 예, 꼴찌가 인텔인데요. 인텔이 지금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57.9% 정말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소프트뱅크와 AI 칩에 대한 설계 제조를 같이 이제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율을 맞추지 못해서
또 이런 부분에서 결렬이 됐다라는 소식도 가장 최근에 악재로 또 떠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뭐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또 룰루레몬이 지금 마이너스 49.5%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근데 저는 희한하게 네. 룰루레몬 주가가 아니라 최근에 룰루레몬 옷이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요? 바지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남자들. 네. 그 자켓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 이항현 위원님이 네. 룰루레몬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룰루레몬 한다고 바지 한다고 우리 박 팀장님이 쫄바지를 입고 레깅스를 입고 온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되게 이제 소재가 파스락파스락하고 좀 이렇게 뭐라 네. 그럴까 활동성도 좋은 그런데 네. 되게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을 만한 그런 의상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사실 과거에 글로벌 라이브 때 이주호 기자님한테 막 네, 놀렸어요. 네. 왜요? 룰루레몬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아이 무슨 쫄바지 입으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건 이제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건데 네. 지금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가는 거의 주가 반토막이 나쁘고 났다. 예. 제품 가격도 조금 비싸서 나쁘다.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보잉도 어느 정도 조금 일부 조금 회복을 했는데 그래도 보잉이 저는 한 500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마이너스 30%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키가 지금 481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달러트리가 있는 게 좀 의외인데. 달러트리도 소비 맞아요. 침체 아니 뭐 경기 침체 이러면 좀 달러트리 이런 좀 저가 제품들 인기 있어야 되는 건데 예. 달러트리가 좀 의외네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음. 그리고 울타 뷰티. 자, 이번에 워런 버핏이 13F에 조금 소폭 버크셔에서 버크셔 해서에 의해서 좀 3,000억. 담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나오다 보니까 관심을 받았는데 네. 마이너스 23%고요. 나이키 22.8% 올해 들어서 하락을 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화도 차트를 또 가지고 네, 오셨어요. 자 엔화입니다. 과거 사실 엔화 엔저 현상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일본에 여행도 많이 가시고 했고 최근에 들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엔화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말 장기간의 어떤 순매도 포지션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벗어나고 지금 8월 16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롱으로 일부 포지션이 좀 변경이 됐다. 자, 이러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인가. 예,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의 시장의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부분은 향후 일부 변동성이 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엔화가 크게 또 그 변동성이 좀 있다면 제가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2025년 말까지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일부 또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값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값이 또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올타임 하이를 찍었는데 돌잔치 이거 하기 좀 어려워지네요. 예, 자 그러면 이 금값을 끌어올린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중앙은행이 금값을 사들이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 예, 자 그래서 지금 센트럴뱅크에서 골드 퍼치스, 그러니까 금을 지금 사들이고 있는 이 매수세, 이 매수세와 지금 금값의 어떤 차트가 지금 같이 또 연동이 되면서 그쵸. 자 이러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고 가장 최근 들어가지고 정말 많이 또 이거 연간 단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금을 과하게 좀 많이 사고 있는 상황.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또 금에 오히려 많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자 이러한 현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미국 경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라는 이야기를 좀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그쵸. 상황이고 경기에 대한 둔화는 좀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소비 지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노동 지표도 물론 샤메의 법칙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그런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옐런 재무장관도 당기물 채권을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주가를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유동성 공급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과거 대선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늘 대선이 늘 좋았던 흐름이 있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곱씹어 보면 사실 물론 제가 모든 대선을 다 일일이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현 정부에서 그 현 정부가 이제 재선에 좀 성공하기 위해서 주가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국채 발행이나 유동성 발행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수가
늘 대선 때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좀 합리적 의심도 좀 들기도 하고요. 끌어올린. 예, 물론 뭐 그런 연준과 뭐 이제 정부와의 이러한 어떤 독립적인 독립성. 부분, 예, 독립성 자체는 뭐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늘 대선 때는 좋았다라는 부분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네. 유동성 공급이 또 있지 않았나, 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뭐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보시면 너무 될 것 아쉬운 같습니다. 게 제가 이제 제 개인 채널에는 제가 관심 있어하는 다양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막 올리거든요. 그때 제가 3월에 금값이 그때도 고점이라고 했었어요. 사실 작년에도 고점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네. 금을 한번 투자를 해볼까 싶어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그걸 이제 컨텐츠로 만든 건데 그리고서 금을 안 샀어. 어, 네. 목걸이만 샀지. 금목걸이 뭐 금귀걸이 뭐 이런 것만 귀걸이만 열심히 샀지. 사댔지 예. 금괴를 하나 딱 샀어야 금괴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때 예. 당시에는 사실 인도 쪽 수요가 워낙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맞아요. 광산 채굴은 줄어들어서 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맞아요. 제한적이다 뭐 이랬는데 맞아요. 이제는 지금 보니까 또 수요 쪽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쓸어모으고 있다. 쓸어모으고 있다. 참 아쉽습니다. 놓쳤죠?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자 테슬라를 좀 보도록 하죠. 네, 테슬라 재고 현황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7월 달에 이제 테슬라의 여전 주주총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요때 있었어요. 요때. 이렇게 떨어지는 요 구간 있죠. 네. 요 떨어지는 구간 때 테슬라 주주총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급여 패키지에 관련된 이야기, 또 일론 머스크가 AI 관련해서 뭐 테슬라를 AI 기업으로서 뭐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센터 설립 뭐 이 많은 이야기가 좀 있다 보니까 야 재고도 떨어지는구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물론 지금 테슬라 주가는 오늘도 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지금의 테슬라 재고가 또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또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이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이 핑크색이 모델 3예요. 모델 3가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게 2024년 8월 16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의 주가와 오늘의 주가와 지금의 이 재고 현황은 약간은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은 네. 테슬라를 뭐 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재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월머블을 통해서 이 자료가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오게 되면 제가 가지고 나와서 같이 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지금 재고가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국내에서도 뭐 벤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가 중고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7천만 원, 8천만 원을 호가하던 벤츠 전기차가 뭐 5천만 원, 4천만 원 후반대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포르투갈에서는 지금 테슬라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차량이 200대가 전소가 됐어요. 이게 그 사진인데 다 타버렸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거를 진압하는데 뭐 한 5시간, 6시간이 걸렸다라는 그런 뭐 현지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배터리에 관련된 안정성 문제가 또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재고 현황 또는 뭐 중고차에 대한 재고 현황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마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네. 좀 포르투갈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이제 화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이 부분도 아마 연말까지는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특히나 전기차를 좀 바라보시는 분들은 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네. 닐 카시카리. 네, 자 오늘 이제 이슈를 한번 볼 텐데요. 사실 이제 많은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가장 매파적이다라고 불리는 닐 카시카리가 오늘은 너무나도 비둘기적인 이런 언급을 하게 되면서 9월 금리 인하 논의가 적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사실 주가를 끌어올린 그런 요인도 아마 이게 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요. 노동시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이게 안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좀 커짐에 따라서 9월 금리 인하가 좀 적절하다. 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뭐 인플레이션 진전되고 있다라는 평가는 했어요. 하지만 노동시장이 너무 걱정스러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 하지만 자 노동시장이 너무 걱정스러운데 자 해고자 수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 과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실업급여 청구 건수를 보게 돼도 눈에 띄는 약화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25bp가 적절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50bp까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닐 카시카리는 25bp가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앞서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그리고 알베르토 무살렘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 또한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게 되면서 지금 세 분의 연준 위원들이 전부 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내놓게 되니까 오늘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 뭐 10년물 국채 금리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잭슨 미팅에서 연준 파월 의장의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가 이제 더 또 관심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이제 백화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소비한 거. 네, 소매업이 좀 살아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소매업이 살아난다는 게 뭐냐면 소비가 막 살아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과거에 정말 많이 뭐 코로나 시절 때 많이 문 닫았잖아요. 많이 문 닫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리츠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뭐 이제 공실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런 소매업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 이거의 약간의 방향성이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와. 이게 뭐냐면 백화점 기업들은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담당하는 전문가가 자, 백화점 대신에 더 재밌고 흥미롭고 많은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추세다. 그러니까 뭐 여기 더현대만 보더라도 팝업 스토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뭔가 이벤트성이 있고 정말 젊은 층이 좋아하고 너무 단기적이지만은 내가 그 부분에 그 매장에 가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도 추세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백화점이라는 것 자체의 어떠한 이 틀 안에서는 이 쇼핑객을 끌어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백화점을 뭐 잠실이나 여러 군데 뭐 가끔씩 한번 가게 되면 그 매장 이제 있잖아요. 백화점의 틀 들어가면은 이제 브랜드들이 매장의 그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틀들 이게 너무 이제 올드한 느낌이 드니까. 그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저희 여의도 이제 방송 여기 스튜디오가 이제 더현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현대를 보다가 과거에 백화점을 가게 되면 약간 메이시스가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이 약간은 저도 국내에서 이게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익숙해서 편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쵸? 편한데 제가 이제 백화점 가게 되면 사람이 식료품점에는 많아요. 지하 1층이나 거기는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 뭐 의류나 아니면 뭐 신발, 영캐주얼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없어요. 드물죠. 없어요. 거의 다 제가 볼 때 온라인으로 다 구매를 하는 것 같고 오프라인은 거의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더현대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게 정말 이례적인 거잖아요. 정말 실적 많이 나오잖아요. 더현대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이걸 보니까 메이시스가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올드하죠. 매각을 여러 차례 뭐 어디서 딜이 들어오고 해도 물론 그 부동산에 내가 제가 크긴 하지만 안 팔았는데 팔 걸 그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보게 되면 뭐 미국에서도 이게 실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가 할인 업체들은 백화점보다 실적이 더 좋다. 그리고 명품 브랜드들이 사실 과거에는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많이 두는 것도 있었고 다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수요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백화점보다는 자체 매장을 여는 것이 오히려 추세가 되고 있다. 미국인 내에서. 그래서 살아남은 백화점 기업들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기업이 있겠죠. 뭐 노르스트룸, 메이시스, 그리고 뭐 sak스 피프트 애비뉴 같은 이러한 이제 기업들은 뭐 비상장 전환을 검토한다든지 또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장을 뭐 폐쇄를 한다든지 또 다른 라이벌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확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메이시스를 대표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 매출단을 보게 되면 이게 2000년도예요. 요 제일 꼭대기가 2000년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간. 그 엄청난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뭐 여러 큰 이제 건물에 대한 임대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기업들의 브랜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매출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도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미국의 백화점인데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너무 여유롭네요. 사람이 없고 뭐 국내 백화점도 저는 뭐 일맥상통하다. 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1년과 2022년 이때가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요 반등. 요때 코로나 이후로 반등을 주는 이 구간인데 매출이 반등이 있었지만은 2019년 수준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 첫 5개월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그리고 이 소매 전문 부동산 감정사인 도널드 부차드라는 전문가가
10년 후에는 백화점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자, 이런 얘기. 그리고 미국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500개의 백화점이 지금 비어 있고 메이시스는 향후 3년 동안 실적이 저조한 150개의 매장을 폐쇄할 예정이다까지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백화점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어떤 패러다임이 앞으로는 또 소매 기업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투자 아이디어로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엠폭스 얘기 예고를 좀 해주세요. 엠폭스. 네, 우리 한 네. 양치하듯이 3분 정도의 그 시간으로 요것만 엠폭스? 보고 끝낼게요. 네. 엠폭스 마지막 거. 예. 엠폭스 감염자 추이인데요. 지금 여전히 아프리카 대륙 지역에서 유럽이나 중동으로 어떻게 퍼져 나갈지가 지금 가장 큰 관심사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왼쪽 보시게 되면 표 보시게 되면 아프리카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과거 클레이드 2인지 하여튼 2인 것 같아요. 클레이드 2인데 그게 발병됐을 때는 뭐 그렇게 이제 뭐 심각하지 않다. 네, 그렇게 뭐 사망률도 적기도 하고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클레이드 1이 나오게 되면서 네. 약간 변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프리카가 지금 이렇게 늘고 있는데 사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그 외에 뭐 아시아권에서는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위에 있는 요 부분이 늘게 되면은 아마 이제 뭐 정말 코로나 시절 때 뭐 주가 급등했던 여러 가지 신약 뭐 또는 뭐 진단 키트 기업들, 뭐 백신 기업들, 뭐 이런 부분 정말 큰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2024년 뭐 6월,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폭은 확진자가 그렇게 늘고 있지 않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네. 자, 하지만 아프리카가 지금 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엠폭스 원숭이 두창에 대한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증시에는 또 악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이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